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외전 주선생 시즌 2,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광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수의광 또는 스타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시는, 계속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승률이 가장 높은 TV방송에 소개한 종목들이 가장 유망하게 잘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고 리뷰하면서 전체적으로 순위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렸는데요. 밀리고 시작 끝났지만 사실 다음 날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매월 초가 되면 미 증시의 지표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휴일을 같이 갖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대응이 좀 잘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방송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TV방송 유망 종목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전문가분이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낸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까지도 같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남은 휴일이랑 그 다음에 좋은 이번 주 10월 출발, 가을의 출발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의 진행의 정다영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V방송 종목 중 적중률과 상승률이 가장 높은 베스트 전문가분들 중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시고서 주식 시황부터 섹터,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럼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냐면요,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모두 출전을 하게 되십니다. 평일 5거래일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요. 각 전문가님이 TV방송에서 유망 종목과 박스통신망의 가격 전략들을 확인해서 상승률과 적중률을 확인합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2024년 9월 4주차 주간 베스트 전문가분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먼저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각종 수익률 대회를 휩쓸었던 황금 로봇 AR 시스템을 통해서 유망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시는 분이신데요. 3일 제약으로 13.7% 수익률 내셨고요. 샤페론과 엔젠바이오 등으로도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4위는 서바이벌 전문가님이십니다. 제주반도체로 14.4% 수익률을 기록하셨고요. 에코프로모티로 22.6%, 유한양행으로 20.6%, PNT와 한미반도체로도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리치 전문가님이십니다. 대바닥 소외받은 종목들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등 종목들을 잘 포착하셔서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이신데요. 알맥으로 25.8%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제주반도체로 14.4%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모티와 한미반도체, 삼화콘텐서로도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2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차트 마스터님이 선정되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기초에서 심화, 그리고 교육부터 실전까지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신 분이십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팩트론으로 24% 수익률 기록하시면서 최고 상승률 종목으로 기록하셨고, 이 밖에 KBI 메탈, 이스트소프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최근에 1위를 자주 하고 계시는 등 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화천기계로 무려 52.8%라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시면서 최고 상승률 종목으로 선정되셨고, 이 밖에 서울옥션과 진맥트릭스 역시도 20대 넘는 종목으로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세한 최병곤 대표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상승률을 보시면요. 화천기계가 9월 19일 기준으로 포착되었고 25일 날 매도를 하시면서 4,400원에 매도하셨습니다. 무려 52.8% 상승률을 기록하셨고요. 진맥트릭스 역시도 같은 날 포착되면서 26일 날 3,550원에 24.6%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경매 관련 주인 서울옥션 역시 같은 날 폭착하면서 9월 25일에 8,050원에 매도하시면서 22.5%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큰 변동성을 주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증시인데요. 최병곤 대표님은 합산 100%에 육박하는 종목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최병곤 대표님의 자세한 상승 종목 리뷰와 기법,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또 전 출연할 줄 알았더니 출연할 오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병곤 대표님이 1위를 기록하셨네요. 요즘 잊을만 하면 1위네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오늘 최병곤 대표님 하천기계 50% 넘는 높은 수익률 상당히 대단합니다. 최병곤 대표님 1위 하신 소감과 함께 요즘 시장 관전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1위라고 하니까 또 좀 얼떨떨합니다만은 사실 뭐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었다 보니까 뭐 이슈가 한번 있으면 강하게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우연찮게 잘 맞아떨어져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 증시는 지금 하락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특히 거래소 시장이 마이너스 2%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사실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증시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도 미국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고 미국 시장이 오르면은 그다지 큰 반응이 없다가 또 일본 시장이 내려가면은 또 일본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고 또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면은 중동 때문에 또 주가가 폭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당사국인 러시아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뭔가 좀 하락만 자꾸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뭐 사실 하락만 찾아다닌다라는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잠시였지만은 한참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달러, 1.7조 달러였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전체 주식을 다 합쳐서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도 2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종목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은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종목들의 그 자동차 종목도 하락이 컸습니다만은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여타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빨리 벗어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든지 또 외국인들의 이유 없는 매도가 좀 자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심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1%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단 3일 만에 4일 만에
심천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30%를 넘게 올랐어요. 그런 증시를 보면서 우리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는 좀 언제쯤 저렇게 올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사실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게 문제길래? 그 문제로 따지면 문제는 너무 많아요. 문제는 경제가 잘못된 건지 도대체 뭐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건지. 정부 정책 잘못된 건 알겠어요. 밸류업 지수 나온 거 보니까 말이 밸류업 지수지 그냥 코스피 똑같은 거 하나 또 만들어 코스피 100 똑같은 거 또 만들어 놓은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안 좋은 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소외받고 외국 투자자들한테 외면받는 거 아닌가. 특히 중국이 이렇게 옛날에는 중국이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는 중국 떨어질 때도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좋았는데 이제 중국이 올라가면 중국의 자금이 몰려서 우리나라 또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도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게 왜 답답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최근 들어 자꾸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전 도대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될지를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게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건지 인구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거 뭘로 해답을 내려야 될까요? 근데 방향성도 저도 참 최병근 대표님의 말에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장 막판에 또 왕창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얘네들이 뜻하는 바가 뭔지. 주식은 1조 원 팔아놓고 장 막판에 선물을 또 대규모로 다시 또 매도했던 거 다시 또 환매수하고 이게 도대체 방향을 오리무중 금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 막판에 변동성도 크고 오늘 삼성전자도 안 좋고 SK 하이닉스도 안 좋고 좀 올라왔던 종목 다 밀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신세 한탄만 그만하시고 신세 한탄 한다고 뭐 인생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걱정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솔루션을 뭔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명훈 대표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수익률 상승률이 가장 우수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상승률 전체 브리핑 한번 해보면서 우리 정다영 아나운서가 너무 궁금하답니다. 자기는 정말 힘든 주식시장인데 왜 이렇게 최명훈 대표님이 이렇게 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최병근 대표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베스트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종목 상승률 내용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대표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상승률을 보시면 화천기계가 9월 19일 기준으로 포착되었고 25일 날 4,400원에 매도하면서 52.8%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 역시도 같은 날 포착되면서 26일 날 3,550원에 24.6% 상승률을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미술품 경매 관련주인 서울옥션 역시 같은 날 포착되면서 9월 25일에 8,050원에 매도하시면서 22.5%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최병근 대표님의 수익률을 보면 화천기계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셨는데 자세한 매매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화천기계면 어떤 섹터로 공략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화천기계는 사실 예전에 자주 주가가 오르는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이 화천기계는 여러 가지 섹터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예전에 이제 정치 관련주로 한번 분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 씨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보시면은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이 따로 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1,17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시가총액이 대략 지금 655억 원입니다. 주가가 뭐 오르락내락 해서 그런데,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170억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그 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쓸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는 항상 M&A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부분에 아직 노출되지 않도록 대주주들이 꽉 쥐고 있기는 하지만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M&A 관련주로 한번 주가가 올랐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FN 가이드라는 회사가 또 지분 경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지금은 급락 중인데, 이 회사도 뭐 사실 지분 경쟁이 벌어져서 주가가 오른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작전 세력들이나 뭐 이런 좀 그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쪽에서 주가를 띄워 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했다가 보통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특징적이게도 또 희한하게도 하한가를 두 방 연속으로 맞고 또 오늘도 급락을 했어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하락이 단숨에 나오진 않습니다. 주가가 또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내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반복하는데 이 회사는 연속으로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80%를 한 번에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대주주가 화천기공이고 화천기계예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주가가 이 회사 그 FN 가이드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잠깐 올랐는데 화천기계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을 때 3,000원대나 4,000원대 요 사이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을 때 저가에서 매집을 해놓으면요.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익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긴 쉽지 않다. 대신에 지금처럼 뭔가 이슈가 있다면은 크게 한번 튀어버리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월 달에도 한번 그렇게 떴었고 그 이전을 쭉 봐도 그때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놓고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급등시 매각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은 또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은 상당히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고요. 지금 FN 가이드가 뭐 반등 중간에 한 번도 없이 80%를 연속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추정하기에 이만큼 강력하게 내렸다면은 종목이 암만 뭐 연속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등 시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또 다시 화천기계가 한번 지금 원래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익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좀 M&A가 이슈 M&A가 요즘에 뭐 영풍정밀이랑 뭐 고려아연부터 시작해서 뭐 M&A 난리인데 이게 이제 하천기계도 그쪽에 많이 노출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FN 가이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N 가이드를 화천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천기공이라는 회사가 화천기계와 FN 가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 FN 가이드 유명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 쪽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증권 쪽 리포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이쪽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 데이터들 자료를 정리해서 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이 FN 가이드가 M&A 노출하면서 이게 급등세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화천기계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최병훈 대표님의 이게 바로 최병훈 대표님의 20년이 넘는 노하우예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FN 가이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19일부터 움직였거든요. 근데 화천기계가 이게 딱 뜬 게 24일부터 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최병훈 대표님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FN 가이드가 19일부터 막 시세를 주기 시작하니까 요거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공략했는데 그게 바로 5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거의 맞는 해석이죠, 그렇죠? 최병훈 대표님? 네, 그렇죠. 뭐 일단 사놓고 기다리는 형태로 가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어떻게 됐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르죠. 이게 매수를 해서 이게 사실 이제 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바닥을 찍으면 대바닥에서 좀 잔잔하게 움직이거든요. 잔잔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고세 영역입니다. 고세 영역. 고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최병건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야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들 이게 쉽게 가능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아, 말이 아쉽죠. 저도 해석은 정말 잘하잖아요. 예, 저도 이때 당시는 몰랐어요. 저도 하창기에 처음 급등한 날 이때 24일 날부터 알았거든요. 저도 아, 이거 잡을 걸. 아, 이거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병건 대표님 실제로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게 20년이 넘는 증권 업계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이 내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이런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바라보는 이 종목들이 레이더 상에 이제 걸려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잔잔하다 갑자기 세력들 메이저들이 딱 들어오면 팍 이렇게 시세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의 레이더를 갖고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최병건 대표님이 이게 레이더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시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시간 포착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실시간 포착하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반드시 스캔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히든 통신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병건 대표님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영상과 그 다음에 최병건 대표님 이런 실시간 이런 매매 가이드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반드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안내와 함께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병건 대표님과 고수익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기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체 시황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도 알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과거 바이오 종목으로 자주 움직였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매매 포인트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진매트릭스도 최근에 이제 그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8월 초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사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해버린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던 케이스들이고, 지금 저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8월 달 후반입니다. 이때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렸는데 이때까지 내려온 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진단키트 쪽도 있고 뭐 그 밖에 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있고 또 뭐 코로나 치료제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다 보면은 주가가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거의 연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률이 엄청 컸죠. 근데 여기서 종목들이 조금씩 흐름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권에서 그대로 주가가 안 오르고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약간 기다가 원래 횡보했던 수준 가격에서 갑자기 뭔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확 뛰어 올라 버린 종목이 있어요. 그 여기서 주가의 흐름이 또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 날이죠. 26일 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때 상승을 했던 이유가 황당하게도, 황당한 건 아니지만은 네이처지의 확술지에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실렸다라는 내용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라는 내용들이 보시면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은 대부분 보면은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르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뭐 그냥 기대심 아니면은 뭐 임상 2상 통과했다, 3상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주로 보면은 작전 세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작전 세력들이나 뭐 작전 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매수 주체들의 개입이 참 많은 종목들이 이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 바이오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매수세가 있나 없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내려왔는데 어떤 종목은 아직도 옆으로 기고 있고 이 종목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매수세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금요일 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오늘 또 주가가 장중에 26%권까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종가도 역시 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릴 땐 다 같이 내렸지만은 오를 땐 다 같이 안 오른다는 얘기고 이 진 매트릭스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히 지금 복귀를 하고 이슈를 말씀드리지만은 또 향후의 진행도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 매트릭스로 최범근 대표님이 수익을 상승을 잘 내셨지만 재공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재공략하자마자 오늘 또 약 20% 가까이 올라왔다는 점.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오늘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 매트릭스 사실 저는 상당히 이거 근데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차세대 대상포진 관련한 이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 때문에 이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괜찮다고 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한번 시세 딱 뽑아주고 요때 이제 우리 최범근 대표님이 그때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어도 지금 그 끼가 있느냐. 그 끼가 있으려면 지금 그때 수급 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 메이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포착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실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대폭락을 맞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러면서 최범근 대표님이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해갖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 금요일날 조정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고 지난번 조정에서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주 수익률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또 이미 급등해서 다시 수익 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역시 강조를 해드립니다. 우리 최범근 대표님 추가적으로 계속 공략했고 이 종목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 진 매트릭스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나 바이오 종목에 나는 바이오만 하면 항상 물린다. 난 바이오만 하면 항상 뒷북이다 나는 이런 분들 아니면 급등주만 하면 나는 항상 뒷북 치고 있다 항상 그런 분들 반드시 우리 최범근 대표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최범근 대표님이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노하우가 뭔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QR코드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QR코드 및 참여 방법 안내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한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병곤 대표님과 고수익의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전체 시황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요.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시황 분석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STO 관련해서 서울옥션이 먼저 움직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옥션은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예, 서울 옥션도 지금 9월 초에 움직임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STO 관련해서 법제화가 곧 추진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나 이 종목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가가 바닥권까지 다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내시려면은 지금은요, 물론 증시가 반드시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가의 종목도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고가의 위치에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들
이런 쪽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주식에서 저평가된 주식이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는 주식들 이런 걸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도 지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9월 초에 그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거래량도 터지면서 잘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다시 찔끔찔끔 내려와서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높아서 다시 하락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이면 더더욱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락장이고 뭐 긴가민가 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불안한 위치에서 원래 반등을 했던 출발 지점까지 다시 내려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수반이 됐다면은 그 자리는 굉장히 부담이 없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중순쯤에 이 자리에서 소개를 다시 드렸고요. 이때는 사실을 사 보시면은 이게 말은 이제 주가가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우리가 과거에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은요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권 주식을 살 때는 거래량이 앞에서 한번 터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거는 상당히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인내심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은 이러한 형태는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이 쉽게 나오는 이런 시점의 장세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투자법이다. 그리고 수익을 반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도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했고 물론 STO 관련주 중에서는 K 옥션이 더 빠릅니다. 근데 K 옥션보다 기업은 서울 옥션이 더 좋아요. 왠지 모르게 테마주는 기업이 나쁘면은 더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저는 사실 좀 덜 오르더라도 좀 안전한 기업, 좋은 기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옥션이 나쁘진 않지만은 서울 옥션보다는 좀 못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K 옥션이 대주주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은 다시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데 또 내려오면은 원래 오르기 전 수준 정도에서 또 재매수를 한다면은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옥션 원래 서울옥션 전통적으로 미술부 경매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상장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 뒤로 나중에 이제 K옥션 이제 나중에 합류한 거고요. 그다음 서울옥션 하면은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사실 STO 그러니까 토크형증권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때 한번 시세 엄청 크게 났는데 그 시세가 지금 결국 다 뱉어내고 지금 바닥을 겨우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딱 올라왔거든요.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오른쪽 끝에 차트 보시면은 저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최원 대표님이 올라와서 밀렸을 때 그때 1위를 하셨어요. 그때 나오셨어요. 그때 또 이렇게 화상해가지고 서울옥션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방송을 여러분들 지금 보셨더라면 보셨고 최봉 대표님과 함께 하셨었더라면 이제 22% 수익은 그냥 같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다 최봉 대표님으로 우르르 몰려오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내공 20년이 넘는 증권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수십 번 얘기를 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번 기회라도 좀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 계속 보니까 이 바닥 라인이 한 6,500원 라인에서 계속 바닥을 잡아가면서 한 번씩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반등 주고 나서 최봉 대표님 수익 딱 실현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다시 또 올 거라는 거죠. 다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올 때 최봉 대표님이 팍스니어 TV에서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때는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유튜브인데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QR코드 스캔해도 들어올 수 있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히든통신망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면 그러면 최병건 대표님이 그 타이밍이 오면 바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같이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면서 공략 타점까지 다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박승희 TV 히든통신망 유튜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거기 들어가서 영상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을 해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놔야 최범 대표님이 영상을 딱 올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숨도 하시고 바로바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독이 중요하다. 구독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써있죠. 구독 이벤트 진행 중. 가짜로 하는 거 같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진짜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우리 이분들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옥션에서 수익을 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저희가 5분 발표해드리는데 첫 번째 분이 HDP H.D.P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분 나루터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첨자분 SULA LA인데 이게 수 LA인가요? 여튼간에 자, 네 번째 당첨자분 양진웅님 그리고 다섯 번째 당첨자분 김금철님입니다. 이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소정의 기프트콘 이렇게 커피 쿠폰 이런 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 당첨자분들 이게 바로바로 이게 매일 5명을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전날 구독하신 분을 바로 발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정책상 이게 전날 구독자분들 저희 다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제가 매일 5분씩 발표하는 거는 맞다라는 거. 대신 중복 당첨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당첨자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이분들은 제가 최명근 대표님 서울옥션 진매트릭스 화천기계 수익 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큼 수익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 추가로 보너스 같은 커피 쿠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분들 시청자분들 반드시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구독 이벤트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정다희 아나운서님께서 지금까지 수익률은 사실 알아보는 거 필요 없다.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대기실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지나온 거 얘기해봐야 뭐하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최병원 대표님이 얘기한 3종목 중에 벌써 2종목은 제공량이 가능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정다영 아나운서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게 궁금한 건가요?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다시 꺾였는데요. 2차 전지의 강세에 묻히긴 했지만 최근까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섹터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향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망과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의 어떤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의 그 제일 많은 수요처가 역시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가 지금 판매량이 주춤한 이유는 캐즘 현상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역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꺼리는 부분이지만은 전기차 화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 화재는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하부에서 폭발해버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꺼리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돼버리면은 그동안의 어떤 그 문제점,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한 방에 싹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부흥, 제2의 부흥기가 오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완료돼야 된다. 지금 뭐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게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애초에 그냥 궁여지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좀 있으면은 실제 실물 차량에 적용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화재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또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도 역시 사라질 테니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관련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원준이라는 종목은 원래 삼성전기의 협력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종목들이 장기 하락 이후에 상승세를 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원준이라는 종목도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데 보시면은 수익성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까지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 주봉상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삼성전기 이슈가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탈피하면서도 그리고 수익성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준 하면 옛날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장비주로서도 유명했는데 전고체 배터리로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다. 사실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 후반 되니까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단기간에 오늘 고점 딱 찍으면서 뭔가 보여준다 싶었거든요. 근데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뒤 후반으로 가서 힘이 좀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청자 여러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차트인데요. 원주이나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 좀 시세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망한 장비들도 많이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바로 뭐 타점이 바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제시해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팍스 경제TV QR코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시면은 히든통신망이 있죠. 여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스캔하시거나 검색하셔서 히든통신망 참여하시면은 유튜브로 연결되는데 유튜브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면은 원준의 주요 타점이 나오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다영 아나운서님께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병곤 대표님과 고수익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전체적인 시황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시황 분석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많은 선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거의 전면전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해운주들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동부항만 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운주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해운주들의 전반적인 전망과 유망 종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해운주는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전운 이것 때문에 그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해상 운임 이것 때문에 해운주들이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였고 또 주가의 상승을 보면은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테마성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해운 업종의 수익성 증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익성 증가가 제일 돋보였던 해는 코로나 이후에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HMM이 장기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해 볼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현재로서는 작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BDI 지수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 이 운임 지수가 주가가 항상 연계가 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시는 게 발틱 해운 운임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운임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HMM 같은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여타 기업들도 저 흐름과 같이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페노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인데 이 페노션도 역시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페노션의 주봉을 보고 계신데 역시 요 주봉하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요 화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운지수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급락 이후에 다시 2022년 중반 정도까지 다시 한번 소반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지금은 원래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 종목 진행을 보셔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운지수하고 거의 같은 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도 다시 한번 그 해운지수가 오를 때 강하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반등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주가도 거의 원래 오르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그 밖에 기관 이외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운지수가 아직까지 완전히 오름세를 타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머리를 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중장기 상승을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가격이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찔러는 보자. 한번 배팅을 슬쩍 한번 해보고 분위기 좋으면 계속 배팅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투자자들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페노션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한 종목인데 지금 해운주들 다양하게 해운주도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뭐 대한해운이나 뭐 페노션 그다음에 KSS 해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현재 페노션의 수급이 단연 좋은 것 같네요. 페노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종목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옆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히든통신망 스캔하셔가지고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히든통신망 검색하시면은 반드시 이 종목의 정확한 타점 매매 공략 포인트 알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안 가르쳐 주시나요? 오늘은? 오늘은 종목 말고 네. 배경만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배경만. 통신망에 제가 네,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 로봇 로봇 관련주는 관련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투자 자금이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권 주식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종목도 실적도 좋고 앞으로 향후에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히든 종목 올려놓은 그 유튜브 채널에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차트 보고 있는데요. 와, 쌍바닥 기가 막히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찾으셨지? 네. 이 종목을 이게 하루에 뭐 한 몇천 개씩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쌍바닥과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 같은 모습. 그리고 솔직히 이제 금리 인하되면 사실 차입 많이 하는 로봇 관련주 대부분이 사실 돈 많이 땡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자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많은데 금리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좀 유망한데 이 종목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자세한 참여 한번 안내 다시 한번 우리 정다현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병곤 대표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